그야말로 역대급 금메달 데이, 대한민국의 금메달 잔치였습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이틀째 한국 선수단의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승부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거친 반칙과 살벌한 견제, 몸을 날리는 압박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강철 멘탈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응수하며 거침없이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은 쇼트트랙 대표팀이 차지했습니다. 혼성 2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의 맞대결 상대는 중국, 일본, 그리고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개최국 중국이었죠. 한국 대표로는 김길리, 최민정, 김태성, 박지원이 출전했습니다. 첫 주자 최민정은 선두를 잡고 스피드를 조절하며 중국의 추격을 견제했고 4명의 주자가 한 바퀴씩 교대하는 동안 1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8바퀴를 남긴 순간 중국의 판커신이 첫 번째 코너에서 최민정을 추월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후 김길리가 추격했지만 좀처럼 앞지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1위를 유지하던 중국은 마지막 주자로 린샤오쥔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쥔은 이번 대회에서도 많은 금메달을 중국에게 바치겠다는 인터뷰로 중국 쇼트트랙 팬들의 응원을 받은 인물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1위를 하던 린샤오쥔이 코너에서 블록을 받고 미끄러지며 그대로 벽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한국이 선두로 올라서며 여유있게 결승선을 통과했죠. 린샤오쥔의 실수가 결정적이었지만 결국 승부를 가른 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값진 금메달을 차지했고 열광적인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금메달은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나왔는데요. 쇼트트랙 뉴에이스 김길리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초반에는 중국이 선두를 유지하려고 3명 모두가 치고 나갔지만 최민정과 김길리가 아웃코스로 추월을 하면서 선두 다툼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양진로가 넘어지면서 김길리가 치고 나가 1위를 기록했죠. 세 번째 금메달은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원은 혼성계주 금메달 획득에 이어 남자 1500m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박지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후 약 절반 지점인 8바퀴를 남겨둔 시점. 장성호와 함께 선두권을 장악하며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고 이어지는 레이스에서는 점차 속도를 끌어올리며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3바퀴를 남긴 상황. 또다시 중국 선수들은 몸을 접촉하며 방해했지만 결코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준준결승과 준결승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요? 여자 500m 준준결승에서 최민정은 마치 모터를 단 듯 선두를 치고 나가 부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어진 여자 500m는 아무리 자주 봐도 적응이 되지 않는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한국 선수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이 금운동을 싹 쓸어버리는 장면이죠. 한국 쇼트트랙은 언제나 강했지만 유독 단거리 종목인 500m에는 약했습니다.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4개를 따냈는데 여자 500m에선 하나도 딴 적이 없었죠. 남녀 500m를 통틀어서도 한국이 금메달을 딴 기록은 1999년 강원대회 남자 500m에서 이준환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여자 500m는 중국이 절대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대회에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그만큼 중국이 거는 기대는 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길리, 최민정, 이소연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5명 중 3명이 한국 선수였습니다. 결과는 금운동 싹쓸이. 그야말로 한국 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죠.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500m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 나온 감격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자 500m는 예상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이번 결승은 한중전이었는데요. 박지원과 김태성, 장성호와 함께 중국 솔룬과 린샤오균이 결승전에 나왔습니다. 시작 때부터 두 선수가 뒤엉키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재출발이 선언되더니 다음으로는 5명 중 4명이 넘어지면서 다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혼돈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에서 김태성에게 페널티가 선언되며 한국과 중국 2대2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세 번째 다시 출발한 경기에서 중국 두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2바퀴를 남겨두고 박지원이 역전했으나 린샤오쥔이 다시 추월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했기에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은 500m 경기에 걸려있는 메달 6개 중 5개를 싹쓸이했고 오늘 금메달 5개 중 4개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 경기장답게 빙질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쇼트트랙 최대 강자 한국 선수들을 담그기 위해 중국은 빙질을 개선하는 대신 자국 선수들을 엉망인 빙질에 적응시키며 맹훈련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유독 이번 대회에서 거의 매 경기마다 중국 선수만 줄줄이 자빠지고 미끄러지며 자업자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인 빙질로도 이기지 못하니 반칙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빙질이 나빠도 반칙을 해도 한국 선수들의 실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폭발적인 경기력에 중국 중계팀도 한국 선수들을 경계하는 반응인데요. 시작일 뿐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금메달 질주가 이어집니다. 특히 빙속트랙에선 신빙속 여제 김민선이 주종목 여자 500m 레이스에 출격해 압도적인 스피드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세계 최정 상급 단거리 스케이터인 만큼 접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터라 이번 대회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여기에 빙속의 전설 이승훈이 남자 5000m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고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도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폭풍을 몰아치는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온 국민의 뜨거운 응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최근 한국을 향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해외 16개국의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인데요. 한국 의류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다소 특이한 헤드라인 밑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령이 나이가 되었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합니다. 모셔오기 위한 숙박 및 항공 등 모든 게 지원되니 이 기사를 보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70여 년 전 폐허가 된 한국을 구해줬던 6.25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요청으로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실제 동시다발적으로 16개국 매체에 이 소식이 배포되며 연락이 끊겼던 참전용사들도 지원 소식을 알게 되고 그들에겐 한국인들의 행보가 너무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말뿐이 아닌 실제 의료 지원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한 삶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이 되어가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피부암에 걸렸으나 화장실조차 없어 고통받던 참전용사, 전쟁 중 다리를 잃어 한쪽 다리로 평생을 살아온 참전용사, 대가족을 책임지며 생활고를 겪어온 참전용사 등 무려 수십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바라온 모든 지원이 시작되었고 펜 대신 총을 들며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가 손이 절단되어 숟가락 하나조차 쥐기 힘들다는 참혹한 소식에 의수지원까지 결정되며 평생을 봐온 지원에 감격한 참전용사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곳 물랍대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인프레시였습니다. 이들은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16개국 매체의 기사를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서며 이 모든 지원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과 충탄에 맞아 손과 발을 잃은 참전용사들을 위한 의쇼, 의족 지원까지 결심하며 끝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 인프레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팔찌를 선보입니다. 해당 팔찌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와 띵스토리 멤버란 문을 각인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조한서, 이영미, 신동숙, 유형석 등 실제 여러 한국인들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였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행보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팔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